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페런치의 대표이사 장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국내에 처음으로 트래블 헬퍼 서비스를 도입.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여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포페런츠. 이들은 여행과 가벼운 돌봄이라는 콘셉트로 노인 정신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시니어 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포페런츠의 장준표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일단 사명에 드러나 있듯이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페런치와 아너드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포페런치는 주로 7080 어르신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고요. 또 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으셔서 혼자서 여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 인력 버디를 파견하여서 이분들의 여행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너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아너드는 저희가 올해부터 출시하는 서비스이고요. 이제는 70대, 80대를 넘어서 저희가 50대부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행 서비스를 저희가 아너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포페런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어르신들을 위한 트래블 헬퍼 서비스고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회복지 관련 전공 공부를 할 때 일본이나 미국에는 트래블 헬퍼라는 어떤 서비스와 제도가 이미 정착이 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조부모님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우리 부모님을, 조부모님을 좀 모시고 다닐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라는 전국에 300만 정도 되는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너드 서비스는 지금 50대 분들, 그중에서도 50대 좀 여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론칭하는 여행 서비스인데요. 일단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여행을 갈 때 선택지가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과정에서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냥 내가 어디 가지? 근데 또 아무래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패키지 여행은 지금 해외여행이 아니고서는 이 저가 위주의 좀 아무래도 질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품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문제를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너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 문화, 자연인데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새로 이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 또 제철 음식과 제철의 자연,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의 요소를 잘 전달드리는 것, 그런 가치. 그래서 아너드는 해외여행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나 체력적으로 어떤 이런 부담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국내에 한정해서 좀 가치 있는 여행을 전달드리는 데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버디라는 뜻에는 일단 영어로는 친구라는 뜻이고요. 또 한국어로 또 이게 해석을 하면은 벗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들이 요양보호사분들 혹은 간병인들이 정말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라면 사실 저희 고객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혼자서 외출이 뭐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소통은 되시는데 약간의 경도 장애가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친근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친근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버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또 기능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돌봄에 어떤 자격이 있으신 분들, 돌봄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일부 전공 대학생들도 좀 저희 버디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조부모님을 어떤 모셔본 경험이라든지 그런 마인드의 어떤 차이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버디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다 자격증이 있는데 이 전국에 300만 돌봄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로 돌봄 인력으로 종사하는 비율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본격적으로 이 막상 돌봄 어떤 노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허들이 생깁니다. 막상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되게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 시장 자체가 또 저임금, 고강도 어떤 그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본격적인 정말 돌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과 밖에 나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만족도가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편찮으신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어떤 기존의 이 돌봄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보다 그래도 한 20% 정도는 더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민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도 이미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노인 관련된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시설 차원에서 단체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했던 일인데 이거를 민간의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어떤 그 경력을 저희 또 회사에서 민간 기업에서 이어나가시는 분도 그렇게 계십니다. 네. 우선 제 개인적인 동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원조 캠핑족이실 정도로 되게 활발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승합차 뒤를 개조하셔서,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전국을 일주하실 정도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아버지랑 굉장히 가까워서 많이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80대에 접어드시면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면허를 반납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외출의 빈도가 적어지면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체력적으로 또 이런 어떤 건강이 쇠약해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제가 좀 많이 모시고 이렇게 다녔었고, 사실 저희 뭐 가족들도 바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바빠지다 보니까 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좀 모시고 다니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뭐 학술 활동도 하고 또 교수님과 연구도 통해서 제가 겪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를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노인 문제가 그간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복지의 정책으로서 해결이 되었다면,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제가 또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기업이 해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어르신들의 고립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서 또 시장성이 있고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여행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결국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고객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했고요. 정말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다가 새벽에 이제 막 쫓겨나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뭐 겪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뭐 보험사나 어떤 대기업들이나 이런 서비스가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초기 스타트업들과는 달리 굉장히 적은 홍보 비용을 쓰고도 좀 많은 고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 코스 안에서의 숙박과 또 즐길 거리와 또 식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여행에서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식사에서 저희가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콘텐츠도 그렇지만 되게 어르신들한테 색다른 것들 경험을 해드리고 하기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초기에 저희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의 초기 모델도 MZ 세대 여가 문화를 활용한 어르신 나들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후하고 있는 문화를 한번 전달해 드려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사업을 하면서 좀 깨달은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뭐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베리어 프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숙소들, 그리고 또 주요 관광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숙소들, 그래서 이동 거리가 되게 짧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가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노하우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 교통 상황이 변수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버스 안이나 차 안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일이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최근에 두 개 투자 사업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양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 그건 결국에는 이 시니어 세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시니어 세대들이 만족할 만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리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비전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 수명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가 정말 이분들의 어떤 정신 건강과 또 삶의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사실 이 고객 집착이라는 단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시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저희가 영리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실제로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하고 회사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제 노인복지 담당 교수님께서 수업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의 욕구가 달라지는 점은 없다. 다만 어떤 신체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서 어떤 그런 환경이 자체가 변하는 것이지 욕구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대한 이 노인이라는 개념, 시니어라는 개념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부모님들과 많이 소통을 또 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재밌어 하는 것은 뭘까? 하고 싶은 여행에서의 어떤 불편한 점은 뭘까를 고민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우리와 다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실제로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은 되게 빨리 친해지거든요. 여행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그냥 정말 뭐 나이에 상관없이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정말 저희 버디와 또 저희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장도 가고 뭐 인터랙티브 체험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저런 것도 하나? 라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 하나 둘씩 저희가 좀 깨나가고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화를 저희가 좀 선도해서 만들고 싶고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포페런치는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도 Well Aging Life for Seniors고요. 좀 더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 중반까지 기대 수명을 갖고 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7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 간의 갭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0년 동안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고 또 돌봄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있는 가족들도 되게 힘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10년의 갭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꿈이라면 일단 여행으로 시작한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정말 유전공학까지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노후의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포페런치도 계속해서 노후에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